기원전 218년의 어느 깊은 밤, 지중해 서쪽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바르카는 타오르는 햇불 앞에서 조용히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장벽, 알프스 산맥이 그려져 있었죠. 당시 로마인들은 카르타고가 바다를 통해 오거나 아니면 해안가를 따라 올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대군과 수십 마리의 거대 코끼리를 이끌고 신들의 영역이라 불리던 만년설의 산맥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모한 선택이 훗날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멸망의 문턱까지 몰고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쟁의 뿌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카르타고는 지중해의 제해권을 잃고 막대한 배상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는 어린 아들을 신전으로 데려가 평생 로마를 원수로 여기겠다는 피해 맹세를 시켰습니다. 한니발에게 로마는 단순한 적국이 아니라 조국의 자부심을 짓밟은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지역에서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동맹시였던 사군툼을 공격하며 전쟁의 서막을 알린 것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기 위함이 아니라 로마라는 거인을 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알프스를 넘는다고? 그건 미친 짓이다. 한니발의 참모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가파른 절벽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용맹한 보병들과 누미디아의 날랭 기병들, 그리고 공포의 상징인 전투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겸사들은 낯선 유럽의 추위에 몸을 떨었고 코끼리들은 얼어붙은 바닥에 미끄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길을 막아서는 원주민들과의 끊임없는 교전은 병사들의 기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알프스의 고갯길은 잔인했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발을 헛디딘 병사들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짐을 실은 말들은 눈사태에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니발은 직접 곡괭이를 들고 얼음을 깨며 길을 냈다고 합니다. 바위가 길을 막으면 나무를 쌓아 불을 피운 뒤 차가운 식초를 부어 바위를 깨뜨리는 기묘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15일간의 사투 끝에 산맥을 내려왔을 때 처음 출발했던 5만 명의 대군은 반토막이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샌들은 다 닳아 발에 동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로마의 풍요로운 평원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카르타고 군대가 알프스를 넘었다 라는 소식은 로마 시내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급히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한니발의 군대가 지치고 굶주려 설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그들이 알던 평범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형을 이용할 줄 알았고 로마군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티치누스와 트레비아 강에서의 첫 충돌에서 로마군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밀려나며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한니발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북부를 휩쓸며 로마의 동맹시들을 포섭하려 했습니다. 트라시메노 호수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매복작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자욱한 안개가 낀 이른 아침, 한니발은 호수와 산 사이의 좁은 길목에 로마군을 가두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화살과 창에 비명을 지르며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빛은 금세 붉게 변했고 로마의 집정관 플라미니우스마저 전사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더 이상 큰 장애물은 없어 보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성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한니발이 문 앞에 왔다 라는 말은 아이들을 겁줄 때 쓰는 말이 될 정도로 그 이름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로마는 독재관 파비우스를 임명해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파비우스는 한니발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보급로를 끊으며 괴롭히는 지연 전술을 썼습니다.
하지만 성미 급한 로마인들은 그를 지연가라며 비웃었습니다. 천하에 로마군이 저 카르타고 놈들을 피해 다닌단 말이냐? 라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다시 한번 대규모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벌어진 것이 바로 전설적인 칸나의 전투입니다. 로마는 역대 최대 규모인 8만 명의 대군을 집결시켰습니다. 반면 한니발의 군대는 절반 수준인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로마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어 한니발의 중앙, 부대를 압박했습니다. 한니발은 일부러 중앙을 뒤로 물러나게 하며 로마군을 안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로마군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며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한니발의 핵심이었던 누미디아 기병대가 로마군의 후방을 차단했습니다. 로마군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8만 명의 병사들은 서로에게 밀려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를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 칸나의 평원에서 죽어간 로마 병사만 5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사한 귀족들의 금반지만 모아도 바구니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로마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명씩 전사자가 나왔고 도시 전체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한니발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외쳤고 누군가는 신들이 우리를 버렸다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칸나에서 대승을 거둔 한니발은 정작 로마 시내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관 마하르발은 당신은 승리하는 법은 알지만 승리를 활용하는 법은 모른다며 탄식했습니다. 한니발은 로마를 직접 점령하는 대신 로마의 동맹 체제를 무너뜨려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무서운 집념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패배의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며 무기를 들였고 어린 소년들까지 군대에 징집했습니다. 로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니발은 이탈리아 남부에 머물며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의 정치인들은 한니발의 성공을 시기하며 지원군을 보내는데 인색했습니다. 한니발이 이미 다 이겼다는데 왜 더 많은 돈과 병사가 필요한가? 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한니발의 병사들은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넘어갔고 점차 지쳐갔습니다. 로마군은 이제 한니발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그의 보급로와 소규모 부대들을 하나씩 각계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한니발은 어느새 이탈리아라는 거대한 땅에 갇힌 사냥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루한 규착 상태를 깬 것은 로마의 젊은 천재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습니다. 그는 한니발의 전술을 철저히 연구한 인물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허를 찔러 한니발의 본거지인 스페인을 공략해 점령해버렸고 이어 카르타고 본토인 북아프리카로 직접 쳐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카르타고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15년을 버티던 한니발에게 긴급 소환령을 내렸습니다. 한니발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탈리아 해안을 떠났습니다. 나를 이긴 것은 로마군이 아니라 카르타고 원로원의 시기와 질투다. 그가 배 위에서 남긴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202년 마침내 두 거인이 아프리카의 자마 평원에서 마주섰습니다. 한니발은 여전히 강력한 코끼리 부대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스키피오는 이미 대책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로마군은 코끼리가 돌진해오자 대열을 벌려 길을 만들어 주었고 요란한 나팔 소리를 내어 코끼리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멋대로 날뛰던 코끼리들은 오히려 카르타고군의 대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지는 기병전에서도 로마가 고용한 누미디아 기병대가 카르타고의 침면을 간타했습니다. 한니발의 전술로 한니발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마 전투의 패배로 카르타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니발은 단신으로 전장을 빠져나와 카르타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패전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로서 조국을 재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한니발이라는 존재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로마의 압박으로 인해 한니발은 정든 고향을 떠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는 동방의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로마에 대항할 힘을 모으려 했지만 로마의 추격은 끝이 없었습니다.
망명지인 비티니아에서 로마 군대에 포위된 한니발은 결국 스스로 독배를 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이 늙은이의 목숨을 바치겠다. 이것이 위대한 전략가 한니발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로마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이 남긴 전술과 정신은 로마군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로마를 멸망시키려 했던 한니발은 로마군을 세계 최강의 군대로 단련시킨 스승이 된 셈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 이후 카르타고는 모든 함대를 불태워야 했고 로마의 허락 없이는 전쟁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인들의 뛰어난 상업 능력은 금세 도시를 다시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로마의 강경파 정치가 카토는 연설을 끝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생각에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카르타고는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한니발을 탄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기원전 149년 사소한 트집을 잡아 3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카르타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금부치를 녹여 무기를 만들고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활시위를 만들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3년간의 처절한 공성전 끝에 성벽이 뚫렸습니다. 로마군은 성 안의 모든 건물에 불을 질렀고 살아남은 5만 명의 시민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찬란했던 해상 강국 카르타고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로마군은 카르타고의 땅에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비록 이는 훗날에 과장된 전설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그만큼 로마가 카르타고를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싶어 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때 지중해의 주인으로 군림하며 알프스를 넘던 코끼리들의 발소리는 이제 적막한 잿더미 속에 묻혔습니다. 로마는 숙적을 제거한 뒤 명실상부한 지중해의 유일한 태권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한니발을 패배한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는 모든 전투에서 이겼지만 정작 전쟁 자체에서는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략은 완벽했지만 카르타고라는 국가의 시스템은 그 천재성을 뒷받침할 만큼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로마는 아무리 장군들이 전사하고 근대가 괴멸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민권 제도와 동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영웅 한 명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체력 싸움이라는 것을 포에니 전쟁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알프스의 만년설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그 험준한 산맥 어디쯤에는 2200년 전 추위에 떨려 쓰러져간 이름 없는 카르타고 병사들의 뼈가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니발이 이끌던 코끼리들의 거친 숨소리는 사라졌지만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창의적인 전략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사관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프스는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곳곳에는 여전히 포에니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한니발에게서 배운 전술은 훗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위대한 장군들에게 이어졌고 이는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한니발을 가장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를 가장 깊이 연구했습니다. 적에게서 배우는 자세, 그것이 바로 로마가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자마 평원 근처의 튀니지 땅에는 지금도 카르타고의 유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부서진 기둥과 고대 항구의 흔적만이 한때 이곳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줍니다. 그곳을 스치는 바람은 한니발이 꿈꿨던 카르타고의 영광과 그가 끝내 이루지 못한 복수의 열망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그 파괴된 자리 위에서 로마라는 거대한 서구 문명의 뿌리가 깊게 내렸습니다. 한니발 바르카.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영웅일까요? 아니면 헛된 복수심으로 조국을 파멸로 이끈 장본인일까요?
역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그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존재했기에 로마는 진정한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역설을 한니발과 로마의 관계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찾거나 아니면 길을 만들라. 한니발이 알프스 앞에서 남겼다는 이 명언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던 그의 정신은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무대를 넘어 우리 삶의 태도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알프스는 무엇이며 당신은 어떤 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포에니 전쟁의 거대한 서사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풍요로웠던 지중해를 무대로 펼쳐진 두 국가의 생존 결투는 결국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났고 그것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화려한 전략과 승리의 기록 뒤에는 알프스의 눈 속에서 사라져간 수만 명의 병사와 고향을 잃은 시민들의 눈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대 전쟁사는 단순히 누가 이겼느냐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고 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로마를 뒤흔든 한니발의 대장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 한 명인 한니발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생생하고 깊이 있는 고대 전쟁사의 순간들을 발굴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방의 끝에서 찾아온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